예전에 우리가 식량을 계속 북한에 퍼줬는데 우리가 안 주고 러시아가 퍼주면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파병을 놓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또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또 신사임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러우 전쟁과 김정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멈출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좀 과장이 섞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지금 옵션으로 나와서 거론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 중 일부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로 양측 어디도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겨두자,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그렇게 만들자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걸 다 비무장지대로 남겨두는 건 아니고 러시아로서는 크림반도 같이 전략적 지역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푸틴한테 아주 유리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자기 땅을 빼앗기고 또 회복을 못한 상태로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무기나 탄약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포탄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우크라이나 지원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서로 협상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자는 여론이 지금 50% 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전쟁을 밀고 나갈 명분을 잃은 거죠.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들의 목숨을 갈아 넣으면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협상이 급물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고 러시아 부대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상자나 포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일선 전투장에 뛰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시신이나 포로를 획득하면 당연히 공개를 했겠지만 안 한 거 봐서는 전투에는 아직 투입되지 않았다. 근데 푸틴이 북한군을 지금 불러들인 것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는데, 일단 쿠르스크는 그 지역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군을 일선에 공격 작전에 투입하지는 않고 이 각 지역마다 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지를 북한군이 차지하고 경비를 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르스크는 이렇게 전선이 딱 고착돼 가지고 참호전 하면서 사람들이 시체를 쌓으면서 점령하고 뺏기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기동하는 걸 보면 유격전 비슷하게 기동전으로 막 합니다. 전선을 딱 고착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을 나타났다가 다음 날에는 또 이 마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란 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런 교란 작전, 이 유격전에는 일단 각 마을마다 병력이 주둔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북한군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병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먹는 문제죠. 그러니까 식량을 좀 지원받을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밀 생산량이 엄청나가지고 100만 톤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에 생산되는 밀이 1억 톤씩 되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연료, 이미 석유는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해서 1년에 공급하기로 됐던 양이 50만 배럴인데 벌써 100만 배럴 이상 들어갔다. 이것은 북한의 연료난에 상당히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는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군사과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까지는 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S-400이 한 세트가 5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게 귀합니다. 북한에 퍼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서
5억 달러짜리 세트가 16개인가 지금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못 줄 것 같고 그 밑에 아래 단계인 S-300 대공 방어 시스템 정도는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 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물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방 그 생산 기술이 선진 기술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가령 최신 핵 잠수함의 설계도가 들어갔다. 그럼 북한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냐?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북한이 못 만듭니다. 또 러시아에서 최신 기술이 미그 29가 북한에서 갖고 있는 가장 최신 비행기인데 그 이후에 수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스텔스기로 수 57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을 줘도 항공기에는 부품이 거의 한 20만 개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북한에서 과연 그 모든 부품을 다 깎아서 맞출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미사일 생산하는 첨단 기술은 아마 북한에서 그 받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첨단 기술 들어가도 북한에서 이걸 받아서 생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파병을 통해 핵기술 등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핵 시스템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이미 북한에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화까지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핵 만드는 기술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 기술 자체는 이미 1945년도에 나온 거의 8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사 장치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검증이 안 된 게 항상 고각 발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 각도로 쏴본 적도 없고 이것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앞에 탄두 부분이 그 고유를 견딜 수 있냐 없냐 그건 아직 테스트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다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여 년째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러시아에서 굳이 받을 게 뭐 있냐. 얼마 전에 푸틴이 한꺼번에 6개의 탄두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선보이는데 그러면서 푸틴이 그랬어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미사일이 그 초속이 한 2km, 3km씩 나오니까 이거 현존하는 대공 시스템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져다가 북한이 만들지 않은 한에서는 그 아래 단계의 미사일 기술들은 다 획득했다. 그런데 그런 극초음속 기술을 이제 러시아가 발명한 따끈따끈한 건데 그걸 북한에 줄까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줄 때 다 계산하고 줍니다. 북한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기술 줬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기존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북한이 헐값으로 매각하게 되면 러시아 군수산업이 타격받기 때문에 진짜 최신 기술은 지금까지 주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되는 것이 어차피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미 북한한테는 항상 늘 거물, 대국이 뒤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에는 중국이 있었고 또 중국이 지금 관계가 시들해지니까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그에 맞춰서 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또 없죠.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켜 가지고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는 한에서는 당장 러시아까지 북한하고 차단하게 해서 얻을 게 뭐냐? 북한의 고립과 그러면 뭐 아사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뭐 기름 없으니까 차도 못 뛰고 온 나라가 스톱되는 상황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붕괴되게 되면 한국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뒤에서 북한을 좀 먹여 살린다라고 하면 먹고 살만하면 또 북한도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고 배가 부르면 어차피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주 배가 고픈 굶주린 그런 북한이 무서운 거니까 러시아가 좀 식량 지원해주고 하는 건 뭐 우리 안보에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식량을 계속 북한에 퍼줬는데 우리가 안 주고 러시아가 퍼주면 뭐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파병 후 실제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 북한은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긴 하겠지만 그걸 의식해서 북한에서 이걸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에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이걸 화제를 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렁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이게 화제가 돼서 남들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화제가 되는데 서로 말하면 잡아가니까 본인만 입 뚝 달고 파병 갔다고 합대 뭐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설사 파병이 또 가서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쳐도 저는 이게 북한 내부의 그 민심을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처참한지 그 상황을 북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뭐 한국도 뭐 베트남에 파병 갔는데 우리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가서 쌀이랑 기름이랑 얻어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내가 가서 죽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서 외국 구경 한번 나가볼 수 있겠구나. 또 갔다 오면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상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문을 열고 내보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군인들도 아마 나는 안 파병시켜주냐라고 생각하는 군인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가면 적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군인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는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잡아가지만 가라면 가는 거죠. 근데 가도 내심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급한 돈이 실제 북한 군인에게 보상이 될까요? 뭐 한 2,000불, 3,000불씩 월로 나가면 북한 당국에서 다 가져가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병사들한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 벌목을 나갔다 그러면 뭐 10%, 20% 정도는 본인이 가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장입니다. 전장이기 때문에 벌목공보다는 보상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00불, 3,000불이면 벌목공이 10%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병사는 한 30% 정도는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걸 매달 이렇게 병사의 주머니에다 꽂아주는 건 아니고 있었던 기간만큼 해서 들어갈 때 주지 않겠나. 그렇게 줘야 대박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북한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병 갔더니 저 집은 부자 돼가지고 왔다. 그리고 혹시 가서 또 죽었다 그러면 거기도 또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북한 군인들은 많이 죽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건설하고 뭐 어찌고 하면 정말 많이 죽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 나가서 죽으면 운이 없는 거. 어차피 전쟁 안 나가더라도 죽은 사람들이 굴 뚫다가 죽고 건설하다 무너져 죽고 엄청 죽는데 쟤는 죽어도 그래도 보상은 꽤 받고 죽었네. 라고 어찌 보면 다른 죽은 병사의 부모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북한군 병사의 부모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보상은 무조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상이 있으면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우리도 예전에 베트남 파병 갔을 때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전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는 사람이 안 포함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 가가지고 살면 돈 많이 버는 거고 뭐 이판 사판인 거죠. 가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 파병 갈 때보다 지금 북한이 훨씬 더 가난하니까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살려는 욕구는 과거 우리보다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달러를 받는다 쳐도 600달러가 됩니다. 600달러면 4인 가족이 1년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버티고 오면 12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고 집도 뭐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전투력이 낮아서 전쟁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군인으로 나갔으니까 전쟁은 할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를 보면 지금 40대, 50대도 나가서 한두 달 훈련받고 총 쥐고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적이 그렇게 훈련된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북한군은 거의 10년 동안 전투훈련만 받았으니까 물론 나간 사람들이 다 10년짜리 베테랑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4년, 5년 차 군인들이 중추일 거 아닙니까? 전투훈련은 4년, 5년 받았기 때문에 뭐 총 들고 쏘고 진지를 지키고 하는 건 잘할 수 있죠. 단 좀 어설픈 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드론에 의해서 뭐 자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배우지를 못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가서 러시아에서 훈련 받으면 빨리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그 습득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군인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모집해가지고 농촌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총 쥐고 내보내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북한군이라고 해서 뭐 결코 질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명령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충분한 전투력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병 결정이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행운의 기회를 잡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김정은은 정말 출구가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그냥 망나니로 양아치로 찍혀가지고 지금 고립받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고립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차피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혼자 살던 양아치가 갑자기 러시아하고 편먹으면 이때부터는 양아치가 아니고 조직폭력배가 되는 폭력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붙어 있으면 러시아만 붙어 있으면 북한은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엄청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북한군이 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그 이전에 어느 만큼 북한군이 공을 세울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서 설사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고 별 필요 없는 병력이었다 1월까지라고 한다 쳐도 푸틴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또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파병일 때 한국군이 정말 용맹하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 똑같은 민족입니다. 저쪽도 악바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싸움하면 정말 잘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치를 떨 정도로. 그런 북한군의 활약도 보여주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러시아가 많이 얻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20% 영토라고 하지만 그거 없어도 됩니다. 남는 게 땅인데 러시아는 굳이 땅 따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땅을 먹겠다고 지금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전사자 한 3, 40만 명의 부상자까지 하면 그럼 푸틴으로서는 이게 100만의 생명하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출산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100만의 생명과 그 흔한 땅을 바꿔먹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저지할 수 있겠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러시아에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푸틴으로서는 이게 이기긴 이겼지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우리 싸움 나왔을 때 결국 둘이 싸웠는데 나는 막 이기긴 이겼지만 뼈도 부러지고 코뼈도 돌아가고 하면 이게 이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안 싸우는 게 사실 제일 좋죠. 푸틴은 경제도 지금 다 지금 망가져 있고 군수 경제로 기형적으로 지금 다 집중되는 바람에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경제들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가 저거 휘청휘청 할 겁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도 오랫동안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득된 거는 김정은은 정말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리고 이때 재고로 처리했던 쌓아두었던 포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옛날 포까지 다 보내줬어요. 재고 처리를 하고 그만한 대가로 이제 쌀도 바꿔오고 하니까 김정은만 그냥 신이 난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수위가 높아졌다는데 사실인가요? 경호 수위는 어느 날 갑자기 높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사진에 딱 경호원들 나왔을 때 얘들이 이제는 군복을 입고 총을 쥐고 있네. 이번엔 방패가 될 수 있는 가방이네.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예전에는 안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오니까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경호원들이 사진에 안 나왔을 때도 그럼 경호원 안 섰냐? 다 서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경호 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은 원래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7겹, 6겹 이렇게 들어가면 감싸고 있거든요. 그건 달라지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경호의 일관성은 쭉 있는데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진에 경호원들을 그렇게 담았다는 것은 외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우리 최고 사령 수뇌부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뭐 테러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경호는 옛날부터 강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제일 겁에 질렸다고 하면 드론이 제일 무서울 겁니다. 미사일 정도는 이제 국가가 결심해야 단추가 딱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굳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이 한반도에 혼란 상황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거 민간도 막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고 4월 15일에 태양절에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드론이 와서 폭탄을 탁 떨굴 수도 있단 말이죠. 민간이니까. 항상 좀 밤에 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는 또 드론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김일성 광장 행사할 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소리로도 못 들어요. 그러면 이거 누군가 마음 먹으면 이제 뭐 얼마든지 지금 드론을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데 그 한 3천만 원이면 평양까지 갔다 오는 드론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 수송기가 딱 석대 있는데 지금 한 대를 뜯어가지고 조기경보기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조기경보기가 필요하냐? 이 드론은 레이더로 안 잡히니까 위에서 내려다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할 때는 조기경보기 올라가서 뭐가 다가오는 물체가 없는지 내려다보려고 그 조기경보기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그거 만드는 작업하는데 아마 어디 별장 같은 데 가도 요즘에 경호할 때는 경호원들이 뭐 저격 같은 걸 감안해서 딱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근데 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행사 가면 거의 한 4km를 봉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격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 죽는 건 겁이 안 나는데 드론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호원들은 그 전문 이제 하늘 쳐다보는 사람들이 지금 한 30%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